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오늘로 39일 남았습니다. 회의장과 미디어센터 등 주요 시설은 대부분 마무리 작업 중이고 다음 주부터는 시운전과 리허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경주에 도지사 사무실을 설치하고 매일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외관의 대형 유리 장식으로 신라시대 천마도를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의 메인 행사장 건물입니다. 외관은 신라 누각을 형상화했습니다. 경주 박물관에는 각국 경제수장과 기업인들을 위한 회의장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내외신 언론들이 모이는 미디어센터는 95% 공격률을 보이는 등 부대 시설도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전 세계 기자분들이 모여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동선 분리를 해서 각 정상들 경우에 지장이 없는 한에 에이펙 정상회의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시설뿐만 아니라 행사장 내 이동 동선 등에 대해 리허설에 들어갑니다. 경상북도는 현장에 도지사 집무실을 설치하고 매일 상황 점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만들어가지고 아주 큰 것부터 디테일 부분까지 서비스 부분까지 다 챙겨서 손님 맞이에 전혀 손색이 없도록 만들고 다음 달 초에는 21개 회원국에서 경주를 미리 찾아 현장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서울 도심의 오랜 상징이던 서소문 고가차도가 철거 작업에 들어가면서 통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철거 후 새 고가차도를 만들기까지는 3년 이상 소요될 예정인데 이 기간 교통 혼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자연 기자입니다. 충정로역과 시청역을 잇는 서소문 고가차도입니다. 지난 1966년 18개의 교각으로 세워졌습니다. 서울 서부권의 관문 역할을 하던 이 고가도로는 하루 평균 4만 대가 넘는 차량이 이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추억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교각 콘크리트가 부서지고 구조물 파손이 잇따르면서 결국 철거가 결정됐습니다. 노후가 돼서 여기 몇 킬로 이상 그 차도 못 지나가고 그래요. 여기 한동안 단속했어요. 과적 차량. 철거 공사는 내년 5월까지며 이 기간에는 양방향 통행이 제한됩니다. 시청에서 충정로 방향 직진이 금지되고 서솔문로에서 청파로로 좌회전도 제한됩니다. 서울시는 해당 구간을 지나는 버스 노선을 대폭 조정했습니다. 서울시 노선은 11개예요. 광역버스는 8월에 서소문고가 1차 통제가 시작됐거든요. 그때 20개 노선이 우회를 시작해서 또 해당 구간에 모범 운전자와 안전 도우미 등 30여 명을 배치해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부산시가 시내버스 기사들의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생체인식 음주 감지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버스기사의 홍채와 안면인식을 통해 대리 측정을 막고 음주가 감지되면 바로 회사에 통보돼 운전대를 잡을 수 없게 됩니다. 하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근길 거북이 운행을 하던 시내버스에서 승객들이 내려 다른 버스로 갈아탑니다. 버스기사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지난 7월에도 부산의 한 시내버스 기사가 만취 상태에서 10km 넘게 운전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당연히 대중교통은 음주운전이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냥 없어져야 될 꼭 부산시가 시내버스 음주운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생체인식 음주 감지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버스기사는 먼저 운전대를 잡기 전 홍채와 안면인식을 통해 반드시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대리 측정할 경우 탑승 자체가 거부됩니다. 사용자 측정 범위 이탈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를 넘으면 경고음도 울립니다. 부적합입니다. 부적합입니다. 버스기사의 음주 측정 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오면 회사 측에도 실시간 전달됩니다. 새 음주 감지 시스템은 부산 지역 시내버스 차고지 53곳에 설치됐습니다. 사전에 지금 방지가 되는 시스템으로 되고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도입이 됐다고 봅니다. 부산시는 이달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 달부터 생체인식 음주 감지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제주도 한라산에서 멸종위기종인 검독수리가 발견됐습니다. 이곳에 둥지를 트고 새끼까지 낳았는데 번식 둥지가 확인된 건 1948년 이후 77년 만입니다. 김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날개를 활짝 편 독수리 2마리가 한라산 창공을 가릅니다. 천연기념물인 검독수리입니다. 겨울철새 가운데 최고 사냥꾼이자 보존 등급이 높은 멸종위기종입니다. 인근의 절벽에서는 둥지도 확인됐는데 촬영 당시 생후 2개월로 추정되는 새끼 독수리도 발견됐습니다. 검독수리는 국내에서 종종 목격됐지만 번식 둥지까지 확인된 건 지난 1948년 이후 77년 만입니다. 1948년 미군 장교가 경기도 애봉산에서 발견한 것이 마지막 번식 기록입니다. 검독수리는 날개를 완전히 폈을 때 길이가 2m나 됩니다. 이번에 관찰된 검독수리 성체는 6살로 추정되며 새끼의 성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사용했던 둥지를 계속 사용한다는 어떤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 반경 어디 찾아보면은 이 검독수리가 번식을 하지 않을까 해갖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검독수리는 새끼를 80일 정도 둥지에서 키우는데 이번에 발견된 독수리 가족은 지난 7월 둥지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생태원은 국내 검독수리 번식 현황을 추적 연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에 있는 옛 하수종말 처리장이 리모델링을 통해 뮤지컬로 새롭게 변신했습니다. 28년 동안 흉물로 방치됐었는데 재생과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김승동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성남시 구미동에 있는 하수종말 처리장입니다. 150억 원을 들여 1997년 완공됐지만 주민 반발로 단 한 번도 정상 가동되지 못했습니다. 접근이 차단되면서 비밀 정원이라고까지 불렸는데 28년 만에 굳게 닫혀있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야외 공간에는 산책로와 정원이 조성됐고 송풍기가 돌아가던 건물은 카페로 변신했습니다. 유입 펌프장은 뮤지컬로 탈바꿈했습니다. 150석 규모의 공연장뿐만 아니라 연습실 등을 갖추고 있는데 매주 열리는 음악회에는 시민 누구나 관람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께 이렇게 즐거움을 또 선사하고 또 오늘 이렇게 주말 저녁인데 좋은 공연을 이렇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아주 이렇게 감사하게. 시민 공모를 통해 하수 처리장에서 물빛 정원으로 명칭도 바뀌었습니다. 예술과 생명의 공간으로 거듭난다는 의미입니다. 500m 연장 길이의 큰 그 하수 이동 통로가 있습니다. 예, 그것도 저희가 감안해가지고 이곳을 아주 성남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도시 재생의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성남시는 남아있는 축구장 3개 규모의 부지에는 미술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에서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경남 거창군도 6만 명 회복을 위해 총력을 펼치면서 최근 출산율이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1.2명을 보이는 등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구인모 거창군수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군수님, 거창군 인구 추이를 보면 그 감소세가 좀 완만하거든요. 어떤 비결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작년도에 2024년도에 합계 출산율이 1.20입니다. 2023년도에는 1.02명이고 1명이 넘어선 데는 우리 거창군이 경남도내에서 유일합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 1.20 합계 출산율은 전국의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18개 18위에 해당한다는 진짜 엄청난 대기록이죠. 아마 이 수치들은 아까 저희들이 또 그러한 인구 6만을 사수해서 인구 종합 대책을 한 결과라고도 보지만은 그동안에 우리 거창군이 또 도내에서 청년 인구 비율도 가장 높고 또 결혼 건수도 높고 또 그러다 보니까 출생률도 높은 그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민선 7기부터 현재까지 한 7년 동안 우리 거창군정을 이끌어오면서 가장 큰 성과가 바로 그나마 그래도 우리 인구 정책이 성과가 나타난 것을 가장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들이 청년사회라는 청년들이 또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거기서 또 자기들이 할 일, 또 거창군 행정에 바라는 사항, 이런 사항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마련을 해줬습니다. 일자리 부분은 우리 정부의 농촌 협약 사업을 통해 가지고 청년 창업 지원 센터를 저희들이 금년 10월 달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청년 창업 지원 일자리 센터에서 우리 거창군에 필요한 그 청년 일자리들을 어떤 게 있으면 또 어떤 걸 발굴하고 또 우리 거창군에 청년들이 얼마나 소요가 될 것인지 수요가 있을 것인지 그런 걸 또 논의하는 장소가 청년 창업 지원 센터입니다. 우리 거창군 예산으로 비행기 싹을 편성을 해가지고 올적에 먼저 줍니다. 주고 월급 받으면은 그 월급에서 이제 비행기 싹을 이제 공제를 하고 통장도 또 자기들이 근로자가 직접 갖고 있고로 그래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그 필리핀의 근로자를 뽑을 때도 우리 거창군의 공무원 또 거창군의 농가에서 직접 필리핀에 갑니다. 거기서 면접을 통해 가지고 선발하는 이런 제도를 우리가 도입을 해서 이 성공적으로 정착이 됐거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이 하나로 가지고 정부의 5강이라는 걸 우리가 차지했습니다. 계절 근로자들도 서로는 여기에서 일을 잘해야 다음에 또 선발을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아주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추석 연휴 때 이 국화꽃이 또는 다른 꽃이 산 정상에서 피는 것은 우리 거창군이 가마산 유일하고 또 올라가는 도로가 개통이 되어 있다 보니까 추석 연휴 때 또 친척들 나이 많은 부모님들을 차에 모시고 올라오기 때문에 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아스타꽃, 국화 아스타꽃을 했는데 올해는 또 저희들이 가을 되면 또 구줄자 꽃이 참, 예. 그래서 우리가 한 40만 본을 그 주위에다 또 심었습니다. 심고 또 벌개미치라든지 쑥부쟁이도 심었는데 이 벌개미치는 벌써 8월 달에 벌써 피기 시작했고 금년은 특히 이제 올라가는 길이 이전에는 비포장도로 했는데 그게 한 2km 정도 됩니다. 올해는 포장을 또 다 했고 또 주차장 면수도 한 50대 더 늘려가지고 우리 관광객들 편의를 도모를 했습니다. 원래 또 저희들이 9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인데 개막식은 저희들이 9월 23일 날 합니다. 이 가조에 거창 항로화 힐링랜드 여기는 그 유명한 Y자형 출렁다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면은 가을 또 단풍도 구경할 수 있고 좋습니다. 남쪽으로 가면은 바로 우리 거창군이 자랑하는 창포원, 경상남도 지방정원 제1호 창포원이 있는데 자라지 13만 평, 축구장 66개고 지금 이제 가을에는 국화하고 코스모스를 볼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또 수련 수육도 볼 수 있고 지금은 아주 좋은 국화 전시도 코스모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북쪽으로는 이 고제 덕유산 자락입니다. 이 덕유산 자락에는 거창 산림 레포츠 파크가 올 초에 개장이 됐는데 여기는 특히 이 라이트 현직해가지고 오른손입니다. 덕유산 전기를 받아서 모든 분들이 이제 소망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또 사진을 찍으면은 아마 소망하시는 일들이 잘 이루어질 겁니다. 군수님, 거창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주민 10만 명 시대를 맞은 안산시가 상호문화도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020년 대한민국 최초로 상호문화도시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일본 하마마츠시 등 세계 상호문화도시 6곳이 함께했습니다. 참가 도시들은 3일 동안 심포지엄 등을 열고 이주민 정책과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며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